일리아스 13권 내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일리아스 13권 제목은 함선을 둘러싸고 싸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권에서 방벽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사르페돈이 처음에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는 사르페돈은 무너뜨리긴 했지만 진입을 못했는데 헥토르가 방벽을 무너뜨리고 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트로이군이 그쪽 무너진 쪽으로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권에서는 과연 이제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군에게는 굉장한 위기 순간인데 13권 시작하면서 제우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를 이제 함선으로 인도했던 것이 이제 제우스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자기는 엉뚱한데 다른 때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트라케인들이라든지 북쪽의 다른 나라들 그쪽으로 그 눈을 그런 나라들을 두루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지금 시선을 다른 쪽에다 두고 있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미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는 것 같고 이 헥토르와 이 트로이아군을 함선까지 거의 인도를 했기 때문에 제우스가 꼭 그리스나 트로이아 이쪽뿐만 아니고 다른 트라케라든지 다른 지역들, 그 북쪽의 지역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는 그쪽도 이제 제우스의 관심사가 있었나 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대지를 흔드는 통치자, 지진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이 제우스가 딴 데에 눈을 돌리는 틈을 타가지고 지금 제우스에게 포세이돈은 크게 분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그리스군을 아주 몰아붙이고 트로이에게 승리를 주는 그 계획. 그래서 너무 아카이오이족이 불쌍해진 거예요. 쓰러지고 죽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우스에게 크게 분개하고 있었는데 원래 포세이돈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모스 섬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트라케 앞쪽에 있는 섬이에요. 사모트라케 섬이에요. 제우스는 이데산에서 트로이아 지역의 이데산 아주 높은 봉우리에서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있고 바다 쪽 이 사모트라케 섬에서는 지금 포세이돈이 그 높은 봉우리에서 전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제우스가 딴 데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는 섬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4걸음 만에 자기 아이가이에 닿았는데 거기 궁이 있어요. 찬란한 황금으로 지어진 궁이 있어요. 포세이돈의 궁. 포세이돈은 영역을 지금 3형제가 영역을 나누잖아요. 하늘 이거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다는 포세이돈, 지하세계는 이제 하데스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당연히 바다 궁전이 지금 포세이돈에게 있는 거예요. 올림포스 말고. 그래서 아이가이는 그리스 해양 도시인데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4걸음 만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위험, 산이 막 떨고 엄청나게 큰 4걸음 만에 그 먼 거리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무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둘른 그 무구를 챙겨 입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차를 타는데 바다 짐승들이 포세이돈 주인을 알아보고 아주 기쁨에 넘쳐 있어요. 껑충껑충 뛰고 이 테네도스 또 임브로스 그 중간 지역 바다 깊은 곳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말들을 세워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바닷속으로도 심해 쪽으로도 잘 살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해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암브로시아 신들의 음식이죠. 그걸 먹였어요. 불사의 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서는 말을 이제 족쇄까지 채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카이오이 쪽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포세이돈이 누구의 모습을 처음에 하고 들어갔냐면 칼카스, 예언자 칼카스의 모습을 하고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칼카스는 1권에서 조금 아가멤논 이 화를 부르는 예언을 하고 나서는 모습을 감췄었는데 여기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카스의 모습을 하고 포세이돈이 두 아이아스에게 갔어요. 지금 그리스군은 이전에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남아있는 장수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두 아이아스 방어전에 느는 그 두 아이아스를 첫 번째로 찾아간 거예요. 그 전에 큰 아이아스는 메네스테우스가 아테네 장수 메네스테우스가 리키아군의 공격을 받고 사르페돈이 방벽을 무너뜨렸잖아요. 위급한 순간에 큰 아이아스를 요청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큰 아이아스가 사실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키아군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는 방벽 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3권에서는 두 아이아스가 같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르페돈과 리키아군이 글라우코스가 부상을 당한 이후로 약간 세력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작은 아이아스를 그대로 두고 헥토르가 중앙군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큰 아이아스가 리키아군을 방어하려고 간 사이에 헥토르가 중앙 부근에서 방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곳에 지금 작은 아이아스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새 큰 아이아스까지 같이 와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두 아이아스에 가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격려만 했던 게 아니고 뭐 힘도 주고 지팡이 보시면은 60행에 보면은 두 사람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래서 굳센 용기로 채워줬어요. 마음이. 그리고 사지를 두 발과 두 손을 가뿐하게 해줬어요. 이거 마법의 지팡이 같은 것이죠. 예. 마법의 지팡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아주 두 손이 근질근질 싸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고 용기가 솟고, 그 다음에 두 발은 날 것만 같고 피로에 지쳐 있던 방어에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게 전혀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전의를 불태워줬어요. 그것도 이제 신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포세이돈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그리스군들의 모습은 85행에 보면은 그들이 사지는 심한 피로 때문에 축 처져 있었고, 그리고 트로이아인들이 방병을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을 보면서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미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에 포세이돈이 대여를 격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장수들을 찾아가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포세이돈이 여러 장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백행에 보면은 트로이아인들이 우리 함선을 향해 진격해 오다니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런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소. 그들은 전에는 날래는 암사슴 때와도 같았소. 숲속에서 승냥이나 표범이나 이리 때의 먹이가 될 뿐 아무런 전의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암사슴. 그러니까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전쟁에 대한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죠. 전에는 정말 그런 트로이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벽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지금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나와 속이 빈 함선들 옆에서 싸우고 있어. 우리 진영까지 다 와가지고. 이 원인을 포세이돈이 아마도 칼카스의 모습 그대로 하고서 얘기했을 수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는 모두 지도자의 무능. 여기서 지도자는 누굽니까? 아가멤논이에요, 사실은.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백성들이 태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군이 곤경에 처한 것은 첫 번째는 지도자의 무능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태만이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고 빨리 달아나는 함선을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이 붕괴된 거예요. 아가멤논의 리더십이 방벽 사이로 몰리니까 아가멤논이 밤에 이제 도망가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깜짝 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깜짝 활약을 하는데 부상당해서 또 뒤로 갔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지도자의 무능에 대해서 탓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태만해진 것이고 지도자에게 불만을 지금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땅을 통치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이 아가멤논이 펠레우스의 아들을 모욕하여서 이 불행이 초래된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아가멤논이 이 불행을 초래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아킬레우스가 있는 한에서는 지금 초식동물 같은 트로이아인, 암사슴 때와 같은 그 트로이아인들이 그리스 방벽까지 와가지고 방벽을 무너뜨리고 지금 함선까지 왔으니까 이 불행의 원인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죠. 지금 전쟁이 이런 상황이니까 전쟁을 우리는 이제 그만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포세이돈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아카이오이족이 지금 대열을 다시 정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130행에 보면 이제 헥토르가 이미 방벽을 넘어섰잖아요.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를 기다리면서 창에 창을 맞대고 방패에 방패를 포개놓고 밀집대형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구는 투구를, 방패는 방패를, 사람은 사람을 밀어내면서 촘촘하게 붙어 서 있었어요. 전혀 동요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싸우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포세이돈이 오기 전에는 다 두려워가지고 이미 망했다 이런 슬픔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포세이돈이 격려하면서 바뀌었어요.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동요하지 않고 싸우고자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헥토르가 이제 밀어붙였어요. 헥토르는 잘 모르죠. 이 포세이돈이 아카이오이족 사이에서 격려를 하는지 어쩌는지는. 밀고 나갔는데 기세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기세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바윗돌 같다고 했어요. 바윗돌이 처음에는 이제 막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기세로. 근데 평지에 다다르면 여기 속력이 줄면서 결국에는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그 기세가 더 이상 구르지 않는 것처럼 동력이 약화된 돌, 바윗돌처럼 헥토르가 그와 같아요. 방벽을 부수고 막 들어왔을 때는 기세가 좋았는데 이제 그 돌이 동력을 잃은 것처럼 강한 그 밀집대열 포세이돈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재정비한 그 그리스군에 만나가지고서는 밀집대열을 마주치자 멈춰서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비유를 이제 바윗돌에 비유한 거예요. 언덕을 내려오는 바윗돌. 헥토르가 얘기합니다. 150행에 보면은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과 접전에 능한 다르다니에인들이여 이러면서 꿋꿋이 버티쇼. 비록 탑 모양의 밀집 대열을 이루고 있으나 저기 지금 탑 모양의 밀집 대열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거기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탑 모양에서 맨 위쪽 꼭대기와 이 가장자리 사람들 두려울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열을 이루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데이포보스 사기 충전해가지고 이 성큼성큼 가고 있어요. 그때 메리오네스가 창으로 던졌는데 방패를 맞았지만 뚫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창이 부러졌어요. 메리오네스는 창을 들러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이제 후방 쪽으로 가서 창을 다시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어쨌건 메리오네스가 전쟁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막사 쪽으로 갔어요. 그때 테오크로스가 임브리오스라는 자를 죽였어요. 그는 프리아모스의 서녀, 프리아모스의 이제 딸이죠. 헤카베의 딸은 아닌 것 같고 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프리아모스 입장에서는 사위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 소식을 듣고 트로이아로 왔어요. 그래서 프리아모스 옆에 살면서 전쟁 9년 동안 벌어졌기 때문에 프리아모스 왕이 친자식처럼 대우를 해준 그 사위 임브리오스가 테오크로스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됩니다. 테오크로스가 임브리오스를 죽이고서 무구를 벗기려고 나갔을 때 헥토르가 창을 던졌죠. 근데 테오크로스가 간신히 피했어요. 또 헥토르는 그 창으로 이 창을 던졌는데 또 그 창으로 창을 다시 집어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으로 크테아토스의 아들인 암피마코스를 죽였습니다. 헥토르가 그 암피마코스의 투구를 벗기러 나오는 사이에 아이아스가 이번에는 헥토르를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상처를 내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헥토르가 무시무시한 청동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아마 방어를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헥토르가 아이아스의 공격을 받고 뒤로 물러났고 그래서 이제 시신을 아카이오이족이 다시 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구 시신을 가져오려고 하면 상대방이 찌르고 또 상대방이 찌르고 계속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시신들은 모두 그리스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오크로스가 임브리오스를 죽였잖아요. 임브리오스의 시신은 두 아이아스가 가져갔어요. 좀 잔인한 장면이 있는데 무구를 벗기고 목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목을 잘라내서 그걸 빙빙 돌리더니 무리 속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헥토르 발 앞에 떨어지도록. 굉장히 잔인하죠, 사실. 이건 이제 작은 아이아스예요. 오일레우스의 아들. 임브리오스는 프리아모스 왕의 사위거든요. 그렇죠? 프리아모스 왕의 사위인데 헥토르 입장에서는 매제나 매부가 되는 그 사람이야. 자기 누이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를 목을 잘라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던져서 헥토르의 발 앞에다가 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포세이돈은 이도메네우스하고 마주쳤어요. 이도메네우스가 근데 지금 보시면 행동이 조금 이도메네우스는 싸움터에서 방금 돌아온 전우를 보고 오던 길이었으니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방벽 전투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지금 후방에서 전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 전우는 청동 화살에 오금을 다쳤던 것이다. 청동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그 전우를 보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전에 누가 지금 활에 부상을 당한 사람은 3명이거든요. 디오메데스, 마카온, 에우리필로스. 제 생각에는 디오메데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마카온은 네스토르의 막사로 들어갔고 네스토르가 싫어가지고 에우리필로스는 누구에게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파트로클로스에게 치료를 받았고 그냥 디오메데스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도메네우스가 의사에게 지시를 했는데 의사가 지금 없거든요. 의사가 없는데 혹시 뭐 이도메네우스가 데려온 B급 예를 들면 A급 마카온 같은 의사가 아니고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의사가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도메네우스가 그 전우를 돌보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전선에 방벽 전투에 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세이돈하고 만났는데 포세이돈이 이때는 칼카스의 모습이 아니고 토아스의 음성을 빌었다. 음성만 빌은 건 아니고 모양 자체를 이제 토아스의 모양을 하고 토아스에게 이제 신이 들어간 것이겠죠.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아스는 칼리돈 왕이죠. 그래서 이도메네우스는 전우를 이렇게 돌봐주고 의사에게 지시해가지고 돌보도록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토아스를 만났어요. 토아스는 사실은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이 토아스 몸을 입고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격려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무구를 가질러 자기 막사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뭐 간단하게 이제 무구를 갖추는 장면은 크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멀리서도 이제 번개와도 같았다. 청동이 번쩍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약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13권에서 이도메네우스는 크레테에서 왔어요. 메리오네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메리오네스하고 딱 마주합니다. 아까 메리오네스가 창을 던져가지고 지금 창이 부러졌었잖아요. 그쵸? 데이포보스에게 창을 던졌다가 그러고서 창을 가지러 가는 길에 지금 이도메네우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도메네우스가 왜 지금 전쟁터 거기에 있지 않고 지금 이 후방에 와 있는가? 부상당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나를 찾으러 온 거냐? 왜냐하면 메리오네스는 이도메네우스의 이렇게 시종 또는 부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리오네스가 창이 남아있을까 해서 그대의 막사에 아마 이제 여기 조금 애매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메리오네스가 창을 가지러 온 곳이 어디냐면 이도메네우스의 막사예요. 거기는 그래도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막사는 멀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가까운 이제 이도메네우스 막사에 왔다라는 거죠. 267행에 보면은 당장 가질 수 있도록 가까이 있지 않지만 자기 막사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여러 개 창이 있고 뭐 전리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메리오네스하고 이도메네우스는 크레테에서 같이 왔고 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막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쟁이 지금 방벽이 무너지고 엄청 급한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간 쓸데없는 말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겁쟁이인지 누가 용감한 사람인지 금방 안다. 겁쟁이는 수시로 안색이 변하고 마음도 태연자약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옮겨 앉고 앉은 채로 발을 바꾸고 계속 뭔가 불안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심장은 마구 떨리고 이빨은 덜덜덜 떨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비겁한 자는 목덜미 뒤쪽 목덜미하고 등을 맞지만 창을 맞더라도 근데 용감한 자는 가슴이나 배 앞쪽을 맞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적을 맞서 싸우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그러면서 아이들처럼 이런 잡담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누가 보면 몹시 화를 내겠어. 지금 잡담을 다 해놓고서 이럴 때가 아니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를 계속 길게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무구를 가지고 창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갈까 결정하지 못했어요. 오른쪽으로 갈까? 중앙으로 갈까? 또 아니면 왼쪽으로 갈까? 이럴 때 왼쪽이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은 누가 있어요? 지킬 사람이 있어요. 특히 테오크로스라든지 두 아이아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헥토르가 거기를 아무리 공격해도 잘 지켜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에서 이제 전투가 또 살벌하게 벌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도메네우스가 굉장한 공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13권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전쟁 상황은 인간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전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또 신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두 신들이 지금 크로노스의 강력한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영웅들을 위해 참혹한 고통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의 두 아들은 포세이돈하고 제우스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우스의 생각은 아킬레우스의 영광을 주려고 헥토르와 트로이안들에게 일시적인 승리를 원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카이오이족이 전멸하기를 바랬던 건 아니에요. 테티스와 그녀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영광을 내리고자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들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는 그리스군이 참패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고 포세이돈은 반대로 아르고스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불쌍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우스에게 몹시 분개하고 화가 났던 것이라서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두 신이 서로 밧줄을 잡고 양군 머리 위에서 번갈아 가면서 끌어당기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밧줄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기는 쪽이 막 그리스군이 좀 이기면은 엄청나게 트로이아군이 죽고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역전 상황이 벌어지는 전쟁이 벌어지고 이 묘사를 보세요. 전쟁 인간들이 막 방벽 사이에 두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그들 머리 위에서 두 신이 포세이돈과 제우스가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인간들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신은 이제 혈통은 같지만 또 부모도 같지만 제우스가 먼저 태어났고 아는 것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세이돈보다. 사실 이제 포세이돈이 먼저 임신한 상태에서 크로노스가 집어삼켰기 때문에 나올 때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나올 때 거꾸로 제우스가 막내였었는데 가장 먼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먼저 태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는 지혜로워요. 메티스 여신을 자기 몸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우스는 지혜로운 신으로 그리고 지혜의 신인 그의 머리에서 이제 아테네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도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들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운명이 계속 결정되고 아주 엄청나고 참혹한 그 고통. 근데 신들은 사실 신들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심각한 것도 없고. 그때 이제 이도메네우스가 361행에 보면은 반백의 노인, 머리가 이제 하얀 거예요. 그런 노인이었어요. 이도메네우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13권에서 하고 있어요. 왼쪽 진영으로 가가지고 여럿을 죽이고 있어요. 특히 오트리오네우스를 죽였는데 오트리오네우스는 카산드라에게 구원했던 약혼자예요. 프리아모스 왕이 자기 딸을 죽였다고 했던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려요. 오트리오네우스를 죽이면서 그 프리아모스 왕에게 그 했던 약속, 그리스군을 다 몰아내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 약속이었죠. 그런 약속을 우리 그리스군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딸들 중에서 제일 미인을 아내를 줄 것인데 우리 편에 서라 이런 식으로 죽은 자에게 지금 혼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의해보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도메네우스가 오트리오네우스 카산드라의 그 약혼자를 죽이고서 발을 잡고 이제 끌어내려고 할 때 아시오스 제3군에서 전차를 타고 호를 넘었던 그 아시오스가 달려나옵니다. 도우려고. 사실 죽은 자를 돕는다기보다는 시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시오스가 이제 달려나왔는데 이도메네우스에게 창으로 턱 및 목구멍 이쪽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직사를 해요. 그리고 아시오스가 이미 전차를 타고 호를 건널 때부터 호메로스는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도메네우스에게 죽을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부 늘 곁에서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 아시오스는 늘 마부에게 자기 곁을 따라오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전차를 타고 이미 호를 건넜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마부도 어리 빠져가지고 멍하고 있었겠죠. 그때 또 안틸로코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오스와 아시오스의 마부가 죽었어요. 근데 아시오스는 그래도 꽤 급이 있는 왕이란 말이죠. 트로이아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데이포보스가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가 그 아시오스의 죽음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도메네우스에게 이제 원한을 품고 창을 던지죠. 근데 이도메네우스가 그 창을 또 피합니다. 방패 안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피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죽이고 죽는 이런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 전투, 중앙에서는 두 아이아스하고 또 헥토르가 싸우고 있는데 왼쪽 함선의 왼쪽 부분에서는 그리스군에서는 안틸로코스가 나오고 있고 이도메네우스, 메리오네스가 있고 트로이아군에서는 제3군, 데이포보스, 아시오스 이런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3군 헬레노스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도메네우스가 안키세스의 사위 알카토스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도메네우스의 그 활약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안키세스의 사위라는 거는 아이네이아스에게는 매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네이아스가 어릴 때 굉장히 돌봐준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알카토스를 이도메네우스가 죽였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도메네우스가 자기 힘으로 죽였다기보다는 포세이돈이 이도메네우스를 도와준 거예요. 완전 현혹시켜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포세이돈이 이도메네우스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쓰러뜨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34행에 보면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긴 한데 심장에 꽂혔거든요. 근데 심장이 아직도 버둥대면서 창대의 끝을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아직 꽂혔어요. 근데 심장이 멈추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 둥둥 하면서 그 리듬에 따라 가지고 심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창끝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호메로스가. 그때 이제 데이포보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 알카토스가 죽은 것을.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데이포보스도 이쪽 왼쪽 지역에 온 것이죠. 그래서 데이포보스가 지금 이도메네우스하고 맞서서 싸울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혼자서는 조금 어렵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불러올까 이렇게 하다가 아이네이아스를 찾아서 아이네이아스를 불러옵니다. 근데 아이네이아스가 보면은 무리들이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전선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아이네이아스는 넘버 2 장수거든요. 근데 전선 뒤에 있었어요. 좀 의외죠. 왜 그랬냐 하면은 460행에 보면은 아이네이아스는 전사들 사이에서 용감한 자기를 고귀한 프리아모스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늘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프리아모스 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뒤에 있던 아이네이아스를 데이포보스가 부른 거예요. 당신의 매부, 아이네이아스의 누이죠. 누이의 남편, 누나의 남편 알카토스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이리 와서 그의 시신을 빼앗기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네이아스가 그 말을 듣고 전의에 넘쳐가지고 이도메네우스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때 여기 470행에 보면은 이도메네우스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러서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수들을 불러요. 이도메네우스가 아스칼라포스 이게 아레스의 아들이죠. 메리오네스, 안틸로코스 하여튼 주변에 있는 전우를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81행에 보면 친구들이여 이리 와서 혼자 있는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름진 아이네이아스의 공격이 심히 두렵소이다. 470행에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해놓고서 482행에 보면은 이제 심히 두렵다. 아이네이아스가 공격해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것은 그는 아이네이아스는 싸움터에서 전사를 죽이는데 매우 강할 뿐더러 꽃다운 청춘 나이다 이런 거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도메네우스는 늙었어요. 반백의 노인 장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네이아스가 막 다가오자 그의 청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카토스를 이도메네우스가 죽였잖아요. 알카토스는 아이네이아스하고 보면은 나이차가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네이아스가 어릴 때 이렇게 돌봐줬던 걸로 이미 아이네이아스가 어릴 때 이미 결혼해가지고 앙키세스의 사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이차가 꽤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만큼 아이네이아스는 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전쟁 상황을 보면은 이도메네우스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카토스도 죽이고 그 전에 카산드라의 약혼자 오트리오네우스도 죽이고 그러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데이포보스가 이도메네우스를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네이아스를 불렀죠. 그래서 아이네이아스가 이도메네우스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때 이도메네우스가 감당할 수 없는지 두려워서 다른 전우들을 불렀어요. 안틸로코스라든지 아스칼라포스라든지 메리오네스를.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네이아스가 1대1 대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마도 아이네이아스가 이도메네우스를 이겼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군이 이제 장수들이 몰려오잖아요. 왼쪽 함선의 왼쪽 부분에서 전투인데 지금 그때 아이네이아스도 지금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데이포보스를 부르고 있고 데이포보스가 이미 아이네이아스를 불렀지만 그다음에 파리스, 아게노르 이런 전우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전우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리스와 아게노르는 제2군이에요. 트로이아의 제2군, 파리스 아게노르. 그 다음에 데이포보스 제3군, 그 다음에 아이네이아스 제4군. 그러니까 1군과 지금 동맹군인 제5군을 빼고선 2군, 3군, 4군이 지금 왼쪽 전투에 다 트로이아군은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군인 파리스, 아게노르, 3군인 데이포보스, 4군인 아이네이아스 이게 다 몰려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네이아스가 백성들이 무리가 자기를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가슴속 마음이 흐뭇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백성들을 부르고 장수들을 부르자 다 모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도 봤지만 프리아모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맨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리더의 모습으로. 사실은 아이네이아스는 넘버 2예요. 헥토르가 넘버 1이고 그 다음 장수가 아이네이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이네이아스가 불렀을 때 데이포보스, 파리스, 아게노르 이런 전우들이 계속 2군, 3군, 4군 이 전우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네이아스가 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서야 이제 전쟁할 마음이 좀 아이네이아스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네이아스의 맵부인 알카토스 시신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도메네우스가 결국에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지금 두 팔 관절이 움직여주지 않고 창을 향해 달려갈 수도 없고 적을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던 것 같아요. 노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포보스가 이번에는 이도메네우스를 처음에 1대1을 대결해가지고 싸울까 하다가 아이네이아스를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도메네우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그 이도메네우스 노인 보고서 창을 던졌죠. 근데 그 또 맞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스칼라포스를 맞췄어요. 아스칼라포스는 이게 애니알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레스예요. 아레스의 아들 아스칼라포스를 맞춰서 아스칼라포스를 죽였어요. 근데 아레스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레스는 원래 트로이아 편을 들고 있는데 아프로디테 여신의 연인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아들은 지금 그리스군에 참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알지 못한 이유는 제우스가 참전하지 못하도록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황금 구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아스칼라포스를 둘러싸고 또 시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포보스가 아스칼라포스를 죽이고서 투구를 벗기려고 했는데 그때 크레테인 메리오네스가 그의 팔을 찔렀어요. 그래서 데이포보스가 부상을 당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데이포보스가 여기서 메리오네스의 창에 찔려가지고 팔을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전쟁터에서 실려 나갔어요. 팔에서 이제 피가 막 흐르고 도성으로 실려 나가는 모습. 데이포보스는 여기서 죽지는 않아요. 나중에 헥토르에게 약간 아테네가 데이포보스 모습을 하고서 이제 헥토르가 아킬레우스하고 1대1로 싸우도록 그리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해놓고선 사라져버렸죠. 그리스군과 트로이아군이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틸로코스가 지금 트로이아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안틸로코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포세이돈이 네스토르의 아들을 사방에서 지켜주었다. 그래서 포세이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이도메네우스가 활약하지만 이도메네우스가 활약하는 것도 다 포세이돈이 지금 다 지켜주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13권은 거의 포세이돈이 제우스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린 틈을 타가지고 굉장히 아카이오이족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시오스의 아들 아다마스, 이 아시오스는 프리기아 왕이에요. 헤캅의 왕비의 오빠가 되는 아시오스예요. 아시오스가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아들 아다마스가 지금 창으로 찔렀죠. 그러나 또 이 안틸로코스를 찔렀어요. 아다마스가 창으로 찔렀는데 그걸 또 포세이돈이 막아줘 목숨을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창이 방패에 꽂혔지만 다른 쪽은 이제 부러져가지고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그러니까 안틸로코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계속해서 포세이돈이 막아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다마스가 안틸로코스를 공격했는데 창이 부러졌고 그것을 메리오네스, 그러니까 아다마스는 창이 없는 상황이죠. 그때 메리오네스가 뒤쫓아가가지고 창이 없으니까 뒤돌아가서 이제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다마스를 메리오네스가 쫓아가가지고 창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권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트로이아군이 계속 부상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넬라우스하고 헬레노스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헬레노스는 활을 날렸고 활이 가슴 바지에 맞았는데 이 가슴 바지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메넬라우스의 가슴 바지가. 그래서 활이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창으로 헬레노스의 손을 찌릅니다. 창이 뚫고 나갔어요. 창이 손을 뚫고 또 활 쪽까지 활에까지 들어간 거죠. 뚫고 나가가지고 활을 아마 잡고 있었는데 그쪽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헬레노스는 이게 창을 빼지는 못하고 질질 끌면서 창을 손에 꼽혀 있는 창을 질질 끌면서 후방으로 나가는데 그때 아게노르가 손에서 창을 뽑아주고 양털 끈으로 그 손을 메어주었어요. 그 치료를 해준 거죠. 아게노르가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헬레노스가 뒤로 물러날 때. 그래서 헬레노스도 부상으로 지금 뒤로 후방으로 나갔습니다. 메넬라우스가 또 페이산드로스라는 트로이아 장수를 죽이는데 메넬라우스가 그의 어디를 쳤냐면 코뿌리하고 이마 여기를 쳤어요. 코뿌리와 이마 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 뼈가 빠개졌다. 두 눈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땅 위에 떨어졌다고 되는데 눈이 여기 맞았다고 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쨌건 아주 끔찍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쓰러진 그 몸을 가슴에다가 발을 얹고서 무구를 벗기고 약간 이제 우리가 보세요. 시신이 두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바스러지고 그 쓰러진 적군을 발로 밟고 가슴을 밟고서 험한 말을 하는 메넬라우스 모습. 그러니까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가 약간 야만적인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넬라우스가 여지까지 가슴에 품고 있던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 도시를 폐허로 반드시 만들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모욕했다라는 거죠. 내 아내에게 또 나에게 환대를 받고도 무도하게 나의 아내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달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이제 그 원한은 시키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우스 신에게도 약간 불만이 있어요. 메넬라우스가. 왜냐하면 트로이아인들이 원래 잘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제 포학무도하였다. 전쟁이 혼전에도 물리지 않는 자들. 인간은 무슨 일에도 물린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질리니까. 사랑에도 물리고, 그렇죠? 잠에도 물리고, 달콤한 노래와 즐거운 춤에도, 전쟁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것에도 다 물려가지고 시들해지는데 이 트로이아인들은 전쟁에 절대 물리는 법이 없는 잔인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잔인한 거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죠. 어찌 보면은 이 13권은 전쟁 장면이 계속 누가 누구를 죽이고 굉장히 길어요. 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 약간 전쟁 장면이 지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리스가 드디어 한 사람을 죽입니다. 예언자의 아들 에우케노르란 자가 있었는데 이 자를 보면은 재산도 많고 집안도 좋았어요. 코린토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에우케노르란 자에게
이 끔찍한 죽음의 운명을 알고도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집에 있으면 몹쓸 병에 걸려서 어차피 죽게 되고, 또 함선 전쟁에 참여하면 트로이아인들에게 죽게 되고, 어쨌건 죽게 돼요. 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집에 있으면 병으로 죽고, 전쟁에 참여하면 트로이아인에게 죽고,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예요. 이미 아버지가 예언자니까 아마 그런 예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전쟁에 참여했어요. 여기 보면은 전쟁에 참여한 게 마음속 고통, 약간의 죄책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또 무거운 벌금, 종군하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벌금 또는 가증스러운 병, 이것을 동시에 피하려고 어쨌건 그냥 있어도 죽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병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 고통도 있고,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파리스의 활을 맞아서 죽었어요. 꼭 아킬레우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도 지금 두 가지 선택, 죽음에 대한 선택이 있었어요. 운명적으로. 그리고 파리스의 활에 맞아 죽잖아요. 마찬가지 인물이, 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인물이 파리스의 활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이런 예언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674행에 보면 헥토르는 함선들 왼쪽에서 지금 트로이아인들이 도륙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보면은 예측컨대 중앙이라고 해서 함선 중앙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세 군데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중앙이라는 게 아이아스가 사실 함선 맨 끝쪽에 있었거든요. 그 함선의 중앙에는 오디세우스하고 네스토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네스토르와 오디세우스 이 중앙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원래 함선의 왼쪽 끝 아이아스의 함대와 아테네 군들, 이쪽에서 지금 헥토르하고 가장 정예병인 제1군 트로이아의 제1군 헥토르와 아이아스가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고, 거기서 헥토르가 싸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헥토르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방벽을 무너뜨리고 원래 처음 뛰어들었던 그 자리 680행에 보면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밀집 대열을 이루고 포세이돈에 의해 가지고 막 전의를 불태우는, 거기를 뚫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왼쪽에서 굉장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어요. 왼쪽으로 지금 이도메네우스 갔었고, 메리오네스하고, 거기서 트로이아는 제1군 빼고 헥토르 빼고 2군, 3군, 4군이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부상을 당하고 죽고 이랬어요. 카산드라의 약혼자도 죽고, 아이네이아스의 메부도 죽고, 헥토르의 동생들 헬레노스도 부상당했고, 데이포보스도 부상당했고, 이런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헥토르는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전쟁 상황을 조금 예측할 수 있는데, 어쨌건 헥토르는 문과 방벽 안으로 처음 뛰어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밀집 대열을 뚫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이아스하고 프로테실라오스가 자신들이 함선을 끌어올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함선 배열로 보면 맨 왼쪽 끝이죠.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쪽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쪽이, 그쪽은 방벽이 가장 낮게 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근전이 지금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보이오티아인들, 아테네 정예군들, 메네스테우스가 지휘하고 있고, 사실 메네스테우스는 그 전에 사르페돈의 군을 우리가 예측한 데가 오른쪽이겠죠? 헥토르의 오른쪽에서 사르페돈이 리키아군이 방벽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근데 뚫지는 못했어요. 거기에서 메네스테우스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두 아이아스 중에서 이제 큰 아이아스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르페돈의 군은 13권에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어쨌건 글라우커스가 후방으로 가고 나서는 동맹군이 별다른 활약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나이아스는 헥토르 쪽에 중앙 전투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메네스테우스까지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헥토르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아이아스가 지금 헥토르를 맞서 싸우고 지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묵정밭, 묵은 밭이에요. 수년 동안 재배하지 않아가지고 자풀이 많이 난 그 밭에 이제 황소 두 마리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가는 모습처럼 둘이 딱 붙어가지고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텔레몬의 아들 크나이아스죠. 그에게는 용감한 백성들이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방패를 대신 들어주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아이아스의 그 탑 모양의 방패는 아주 유명하죠. 근데 작은 아이아스, 로크리스인들이, 오일레우스의 아들 작은 아이아스는 로크리스인들이 따르고 있는데, 작은 아이아스를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접근전을 감당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투구도 쓰지 않았고, 둥근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요. 오직 활, 투석기, 끈, 이런 것만 믿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보기에 작은 아이아스의 이 부대는 로크리스인들은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에요. 그래서 후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활을 쏘고 숨어서 활을 쏘고 있는 특별한 부대이고 그들은 트로이아인들을 아주 화살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이 전의를 잃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아스는 창을 가지고 또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작은 아이아스 왕을 지금 도와주지는 못하는 형국이고 그들은 뒤에 후방에서 활로서 궁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폴리다마스가 헥토르의 이제 부관이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헥토르에게 얘기하는데 헥토르여 726행이에요. 그대는 좀처럼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요. 약간 비난조죠. 충고를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그대에게 뛰어난 전쟁 재주를 주신 까닭에 그대는 계략에서도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기를 바라고 있어. 전쟁 재주는 있어요. 신이 준 거예요. 그래서 계략에서도 뛰어날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그대는 결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을 것이요. 전투는 잘해도 계략은 그의 못 미칠 수 있다. 신은 이 사람에게는 전쟁 재주를, 저 사람에게는 춤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타리스와 노래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은 재능을 사람마다 달리 줬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재능은 다 다르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폴리다마스 얘기는 그거예요. 전투력은 당신이 훨씬 전쟁에는 능하지만 계략에는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내 얘기를 들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헥토르도 처음 방벽을 부쉈던 그 자리에서 더 들어가지 못했고 왼쪽 전투에서는 2군, 3군, 4군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장수들이 죽거나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뒤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르페돈의 동맹군은 별다른 활약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대는 물러나 장수들을 중앙 쪽으로 다 불러 모으도록 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선들 안으로 뛰어들지 또는 물러날지 가능한 모든 대책들을 지금 심사숙고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트로이아군에게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 폴리다마스가 아주 뛰어난 거는 지금 이 746행에 보세요. 함선들 옆에서 전쟁에 물리지 않는 전사가 버티고 있다. 전쟁에 물리지 않는 전사가 버티고 있는데 그 전사가 누구냐면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폴리다마스는 그걸 본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버티고 있고 그가 전투에서 완전히 손을 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전투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군이 굉장히 몰리면 아킬레우스가 결국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폴리다마스의 이 예지력,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이제 헥토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장수들을 중앙 쪽에 결집시켜서 이제 새로운 계책들, 모든 가능한 대책들을 세워보려고 이 폴리다마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폴리다마스에게 또 장수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중앙 쪽으로 모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그 장수들을 부르러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헥토르가 757행에 보면 데이포보스, 헬레노스, 아시오스의 아들 아다마스, 그 다음에 헤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다 보면은 죽거나 또는 부상당해서 없어요. 사실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고 있는 거예요. 헥토르가.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파리스만 하나 눈에 띄고 있는 거죠. 싸움터 왼쪽에서 전우들이 사기를 도두르며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리스는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파리스가. 그리고 아까 활로 한 사람을 또 맞춰서 죽인 적도 있어요. 에우케노르라는 자를, 코린토스와 왔던 하여튼 두 가지 죽음의 운명을 갖고 있던 자. 근데 느닷없이 헥토르가 이 모욕적인 말을 파리스에게 건네서 가증스러운 파리스야 이러면서 769행에 보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헬레노스는 어디 있고 아다마스는 어디 있고 아시오스는, 헤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는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오트리오네우스는 어디 있느냐. 오트리오네우스는 카산드라의 약혼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헥토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파른 일리오스도 완전히 망하고 말았구나. 이제는 너도 갑작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 파리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리오스도 트로이아도 망했고 이제 망하고 말았구나. 그 다음에 파리스 너도 파멸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스가 헥토르에게 얘기를 하죠. 어떤 상황인지. 데이포보스하고 헬레노스는 죽지는 않고 둘 다 창에 손을 다쳐서 물러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케브리오네스하고 폴리다마스하고 기타 등등
팔케스, 오르타이오스 이게 전에 나오지 않은 장수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중앙 쪽에 원래 모이기로 했던 곳에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의외는 아이네이아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아까 아이네이아스가 2군, 3군, 4군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었는데 아게노로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르페돈이나 이런 장수도 지금 여기서는 13권에서는 헥토르가 중앙 쪽으로 직결시킬 때 전혀 보이지 않는 장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앙 쪽으로 직결했을 때 헥토르가 그리스군을 시험해 보려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 큰 아이아스가 810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얼빠진 자여 가까이 오라. 왜 쓸데없이 아르고스인들에게 겁을 주려 하느냐. 겁 주려고 이제 성큼성큼 가는데 겁을 안 먹고 있어요. 그렇고 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821행에 새 한 마리가 독수리예요.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 아카이오이족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그래서 좋은 전조기 때문에 아카이오이족은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트로이아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라고 우리가 보여질 것이에요. 13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헥토르하고 아이아스가 지금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2권에서는 그리스군이 굉장히 몰리는 장면, 그 전 11권 이후로서도 보면은 그리스군 장수들이 계속 오디세우스라든지 아가멤논이라든지 디오메데스 주요 장수들이 부상당했고 12권에서 방벽도 무너졌거든요. 근데 13권에서는 포세이돈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군이 다시 재정비하고 밀집 대형을 세우고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폴리다마스가 헥토르에게 약간 이제 나가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헥토르가 방벽을 부수잖아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뱀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새의 징조 따위는 새가 왼쪽으로 날든 오른쪽으로 날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던 헥토르의 선택, 그것으로 인해서 13권에서 보면은 많은 장수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헥토르 자기가 고백하기를 파리스한테 얘기할 때 트로이가 망했구나, 파리스 너도 이제는 파멸을 면치 못하겠구나,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헥토르하고 아이아스가 이제 말싸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방벽 함선 그 주위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음 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